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무역영어 강의를 함께할 이소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무역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청약과 승낙, 그리고 계약의 성립 단계부터 일단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도 중심으로 풀으셔야 되지만 무역용어 영단어, 그리고 영어 먼저 단어나 해석보다는 무역 실무 개념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강의 마지막에는 일단 비엔나 협약부터 봤고요. 비엔나 협약에서 제가 중간에서 이제 끊겨가지고 제가 오늘부터는 하자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살짝 까먹으셨을까봐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무역이라는 거는 큰 단위로 보시면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립 단계에서 협약상에서 규정한 게 뭐뭐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코텀즈 규칙과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에는 이제 청약과 승낙뿐만이 아니고 계약 성립의 이행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까지 다 포괄하는 협약이고 무역영어 2급뿐만 아니고 1급, 3급에도 비엔나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고 복습도 꼭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통지 의무부터 시작할게요. 하자 통지 의무를 보실게요. 하자 통지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고요. 불일치 통지 의무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을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불일치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이 불일치 통지를 당연히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매수인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란 거는 비엔나 협약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긴급하게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 중이거나 부득이하게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합리적 기간 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일치 통지 의무를 못했다. 그러면 44조 규정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금 감액권 플러스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감액권은 매수인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 하면은 이러한 대금 감액권이라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일치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금감액권과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를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고 해서 맥시멈을 주어진 거예요. 비엔나 협약에는 숫자가 정말 안 나오는데 정말 몇몇만 나오거든요. 요게 이렇게 2년.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인도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목적국에 도착해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불일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검사 시기를 볼게요. 기본 원칙은 그 사정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제가 왜 이거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냐면 보통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저도 그랬고요. 요 기간하고 검사 시기와 하자 통지 의무 시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매수인의 불일치 통지 시기는 첫 번째는 이 합리적 기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최대 기간은 2년, 그리고 물품의 검사 시기는 합리적 기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란 뜻이죠. 검사 시기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된다. 잘 기억하셨죠? 특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검사 시기의 기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특수 원칙을 보실게요. 보통은 운송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물품에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송을 포함하면은 해상 운송 도중에 물품을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의 목적지가 변경됐거나 발송되고, 이거를 중요해요. 언제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됐냐면 계약 체결 시예요.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목적국을 변경하거나 재발송하려는 거를 매도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 체결 시에. 요거 바꿔서 객관식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으면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만약에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몰랐으면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법적 적합 의무를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도인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품 인도 의무, 또 서류 인도 의무, 또 소유권 이전 의무,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적 적합 의무를 배우셨고 법적 적합 의무가 있습니다. 물적 적합 의무 기억나세요? 비엔나 협약 35조에 있는 거고요. 물적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량, 포장,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물적 적합 의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법적 적합 의무예요. 딱 봤을 때 이건 무엇이 적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는 권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권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볼게요. 제3자의 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이에요. 동의한 경우에는 제3자의 청구권을 침해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 위반이 아닌 건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된다. 여기서 이 자유로운 물품이란 건 뭘까요? 제3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이죠. 예를 들어서 그림은 참 못 그리는데 나이키 상표가 있어요. 나이키 상표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돼요. 이거를 그 지적재산권에 있는 그 소유주한테 허락이나 특허를